혹시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우셨나요? 젊었을 땐 거뜬했는데 요즘 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조금은 무섭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독이 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고 60세 이후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파괴 습관 3가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위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늦은 밤 과식. 나이가 드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는데 야식이 웬 말이냐 하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를 5시에서 6시쯤 일찍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갈 무렵 출출함을 느끼십니다. 그때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TV를 보며 과일이나 떡, 과자를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딱 한 숟가락만, 과일 몇 조각은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왜 늦은 밤 과식은 독약과 같을까요? 첫째, 소화기관을 혹사시켜 위장병을 만듭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특히 위와 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비워지고 재정비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음식이 들어오면 이들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며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만성 위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온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이 계속 움직이면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몸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밤새도록 소화라는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다음 날 아침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온갖 대사 질환의 지름길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자주 식사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7배,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은 무려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섭취한 칼로리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사이에 쌓이는 내장지방은 혈관을 병들게 하고 혈당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정년퇴직 후 유일한 낙이 밤마다 드라마를 보며 시원한 맥주 한 캔에 마른 안주를 드시는 것이었던 66살 최 선생님. 평생 마른 체질이라 살찔 걱정은 안 하셨지만 3년 만에 심각한 지방간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살이 아니라 장기 사이에 낀 기름이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입이 심심해서 떡과 약과를 즐겨 드셨던 70살 할머니는 결국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작은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습관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을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험한 습관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충분히 드세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든든하게 식사하면 밤에 가짜 허기를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밤에 출출함이 밀려올 때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달래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포만감을 주어 허기를 잊게 해줍니다.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 같은 무가당 허브차도 좋습니다. 셋째, 그래도 정 배가 고파 잠이 안 온다면 독이 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 묽은 죽이나 플레인 요거트 또는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 스틱 몇 조각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드셔야 한다면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TV 보면서 무언가 먹는 습관은 의식적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TV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TV 앞에 앉기 전에 양치질을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이제 더 먹지 않겠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내 몸을 말려 죽이는 물 안 마시기. 나는 별로 목이 안 마른데 억지로 물을 마셔야 하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거짓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뇌의 중추신경이 둔해집니다. 즉, 내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해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는데도 뇌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물을 안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까요? 첫째, 혈관을 막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부릅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혈관 속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좁아진 혈관 어딘가에 뭉쳐 피떡 즉 혈전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라는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무시는 동안이나 아침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중의 탈수 현상 때문입니다. 둘째, 몸속 정수기인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콩팥, 즉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물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의 농도는 짙어지고 콩팥은 이 찌꺼기들을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콩팥에 무리를 주어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해지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에 의지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같은 질병도 수분 부족이 주된 원인입니다. 셋째, 뇌 건강을 해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며 치매 발병 위험을 약 1.5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세포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혼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는 물 대신 커피나 달달한 믹스커피를 하루 서너 잔씩 드셨습니다. 커피도 물이니까 수분 섭취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지만 커피나 녹차에 든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많이 빼앗아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순수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뇌경색. 평소 물 마시는 것을 귀찮아했던 어르신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몸속 수분이 급격히 부족해지면서 결국 혈관이 막히는 끔찍한 일을 겪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1.5리터, 즉 큰 생수병 하나를 마신다고 목표를 정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니 종이컵 한 컵 약 200ml 분량을 하루 8번에 걸쳐 나눠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둘째,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고 알람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생활 습관 속에 물 마시기를 끼워 넣으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거실 테이블, 침대 옆, 주방, 식탁 등 어르신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물병을 두면 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게 됩니다. 넷째, 맹물이 마시기 힘들다면 아주 옅게 보리차나 현미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타지 않은 순수한 곡물차여야 합니다. 레몬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향을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동안 물을 몇 잔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3잔 이하라면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물 한 잔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세 번째 습관, 백세 관절 망치는 무리한 무릎 운동.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땀 흘리며 해야 좋은 것 아니냐.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좋다던데. 매일 아파트 20층씩 걸어 올라간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그 열정과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60대 이후의 운동은 양보다 질, 강도보다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과 같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관절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독이 될까요? 첫째, 평생 써온 연골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 무릎 관절 사이에는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연골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이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무게를 드는 스쿼트 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타이어로 자갈밭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 손상이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맞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켜 병을 키웁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며 참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제발 멈춰달라는 비상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관절에 부담을 주면 염증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약물 치료나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낙상 위험을 높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무릎이 약하고 통증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문턱이나 보도블록 같은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엉덩이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게 만들어 근육 감소, 욕창, 폐렴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며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매일 아파트 15층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3년째 실천해 오신 70살 어르신.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아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단 오르기는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부담을 줍니다. 어르신께는 독약과 같은 운동이었습니다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기 위해 쪼그려 앉아 일하던 67살 할머니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소일거리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가 무릎 건강을 앗아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우리 무릎을 아끼면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평지 걷기입니다.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공원이나 운동장 트랙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부력 덕분에 관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 역시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하면 무릎에 무리 없이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운동은 반드시 피하세요. 등산, 특히 하산길,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기, 무거운 역기 들기 등 무릎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 5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굳어있는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늘려주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많이보다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어르신,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혹시 소중한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늦은 밤에 과식, 부족한 물 섭취, 그리고 무리한 운동.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뜨끔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귀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잊지 않고 이 소중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저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은 습관 3가지는 바로 첫째, 밤늦게 먹는 과식과 야식. 둘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 셋째, 건강을 위한다고 착각하며 무릎을 망가뜨리는 무리한 운동이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저 멀리 있거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물 한 잔, 오늘 내가 참아낸 야식 한 번, 오늘 내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 운동 30분.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르신의 평생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씩만 바꿔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어르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